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그 러빙 핸즈라고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의 친구들 한 명을 성인 되는 나이까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친구를 동성으로 1대1로 한 10년 정도 같이 가는 그런 일을 하는 NGO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요즘 스토리텔링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제 별명이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저희 아내가 붙여준 별명인데 과연 오늘 제가 잘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교 때 폐병이 걸리셔가지고 아프셨다가 다시 나으셔서 결혼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근데 결혼하시자마자 한 6개월 뒤에 재발하셔가지고 제가 없을 뻔했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 치료를 잘 하셔서 낫긴 하셨는데 재발의 후유증이 심하셔가지고 평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힘도 없으셨고 운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직업은 말을 잘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좀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늘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불만이었기도 했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제 김 하나 같은 걸 이렇게 또 한 장을 주면 한 뭐 20장, 30장 이렇게 찢어가지고 밥을 한 그릇을 이렇게 먹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아침에도 이제 김을 먹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김을 크게 이렇게 막 한 장을 4개씩 잘라 주시길래 우리가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늘 상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공하고 싶었죠. 그래서 되게 공부도 잘하고 싶었고 뭐든지 잘하는 일들을 좀 하고 싶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감사하게도 그 저희 시대는 시골에 살았지만 서울에 이렇게 대학을 올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그 남쪽에 섬에서 자랐는데 거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한 50명 정도가 서울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서울로 왔고 또 그냥 군대도 갔다 오고 대기업 그때는 특채 이런 걸 잘 하면 그 입사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취업했던 곳은 생명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변 친구들은 그 정도면 잘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열심히 저한테 주어진 일을 잘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는 IMF 이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 거칠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이렇게 막 그런 영업일이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좀 약간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게 마치 정말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굉장히 고객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보험이다. 이거 아니면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그렇게까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29 되던 시절에 그 나이에 내가 앞으로 평생을 어떤 일을 하면서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처음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차분차분 제가 그동안 그냥 계속 상향적인 삶만 살고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이 살다가 이제 대학교 29살 그때 처음 취직해가지고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제가 그 우연찮게 해왔던 일들이 주로 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시설 가서 이렇게 청소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대학교 때도 뭐 저기 구로에 있는 어떤 뭐 이렇게 다문화 그런 곳에 가서 청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되게 좋았었고 또 제가 그
다닐 그 시점에 소년 가장 중학교 2학년 친구랑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를 제가 개인적으로 매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고요. 마침 제가 그 아이들을 매주 이렇게 토요일 날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가르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봐주고 계시던 그 주인 집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가출한 지가 3년이 됐는데 당신이 데려가라고, 내가 더 이상 보살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다니는 교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에서 집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세집을 구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고요. 한 6개월을 저희가 교회에서 돌보았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착했습니다. 근데 집이 이렇게 갖춰지고 먹을 게 걱정이 없어지니까 특히 첫 번째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두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삶이 계속 위만 보고 가다가 다시 좀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한 곳이 아동학대 예방센터 쪽으로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그곳은 생각보다 큰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실하게. 그래서 해외 사업도 열심히 했고 아동학대도 열심히 하고, 또 감사하게도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북한을 제가 한 2년 동안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9살쯤 됐을 때 처음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29살 때 처음 해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다들 그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막 올라가 보니까 그닥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나한테 주어진 길인가라고 고민을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위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 계속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큰 NGO에서 일을 하다가 한 7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NGO들이 있긴 하지만 또 제가 보기에 좀 더 뭐랄까 실제로 도움을 필요한 일을 하는 곳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도움을 필요하는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07년도에 러빙윈즈라는 이런 작은 NGO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규모가 있고 큰 데서 일을 하다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나왔을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이 한번 해봐 라고 격려를 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너가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너를 후원할게 라고 해주는 분이 100명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크게 누구나 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참 감사하고 행복한 건 뭐냐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가 다 친구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가 또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누구를 이겨야 되고 제껴야 되는 그런 많은 압박감이 있는 이 시대인데 정말로 그 경쟁에서 벗어나가서 이렇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분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힘든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있고 또 나의 아이를 친구의 아이와 비교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많이 지지하고 가까워야 될 친구가 경쟁자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고 같이 지내야 될 동료가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정말로 주변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어떤 저랑 아는 페이스북 친구이자 또 어떤 친구인데 이분도 또한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그 월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문을 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희 도서관이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소액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도서관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대학원 친구가 운영하는 그 사설 유료 양로원을 갔다 왔습니다. 되게 멋있게 지은 집에 9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양로원이었습니다. 혼자 쓰는 방을 쓰면 300만 원 한 달에 4인 1실을 쓰면 각자 200만 원씩 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9분이 계셨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나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꽤 그래도 사는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했던 그 바로 전날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TV를 보시다가. 그래서 제가 감히 그분들의 모든 사정은 다 알 수 없지만 과연 뭐 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있지만 혼자 그렇게 그런 시설에 있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 번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이 돈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뭔가가 내가 줄 게 없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계속 가지기만 하면 정말 사람이 계속 생길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간에 지금 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줄 때 오히려 내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 제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좀 후원을 해주세요 하면 지금은 제가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후원할게요. 근데 그 나중에 언제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같이 나누고 함께 사는 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수가 같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보통 엄마의 50% 유전자하고 아빠가 합쳐져 가지고 된 게 골수거든요. 자, 그래서 형제가 골수가 같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골수를 찾는 중에 다행히 저희 가까운 지인은 한국에서 골수가 맞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골수 이식을 잘했는데 그 과정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 저기 일본에 골수가 맞는 분이 있을까? 아니면 또 중국에 있을까? 이렇게 막 찾습니다. 근데
또 다행히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근데 중국에도 없을 경우에는요, 아프리카, 유럽, 미국까지 가서 찾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피부가 다른 뭐 이렇게 그런 분들 중에 또 백인 중에 흑인 중에 골수가 같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60억 인구 중에 골수가 같은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골수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모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그 시작은 엄마, 아빠. 제가 너무 과장한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골수가 같다는 얘기는 부모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 남이 아니라 경쟁하고 이겨야 될 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일 수 있다는 거. 특히 우리는 또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늘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되게 많이 시달리고 힘든 중에 있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늘 비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성공을 배합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물론 저도 100% 모든 사람의 행복을 다 축복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내 주변 지인들, 친한 친구들, 동료들 그들의 어떤 행복과 또 기쁨을 정말 기쁘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그때 하리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일단 가진 것들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세월호 부모님들 만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그때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미리 더 얘기해주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을 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너희가 나중에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해야 돼, 참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서로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친구들을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좋은 분들을 두면 그게 더 칭찬하기가 더 쉬워지는 게 아닐까. 도움을 주고 받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도움을 먼저 주고 도움을 받기를 그래서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저희는 그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 친구들, 특히 한부모 조성 가정의 친구들한테 가출이나 비행 또 자살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한 명의 멘토를 이렇게 붙여서 그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까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동안 1대1로 같이 쭉 가는 그런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일들 하기 위해서 많은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부모 조성 가정만 해도 한 200만 가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 10%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명씩만 이렇게 관심 있게 같이 가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러빙핸즈입니다. 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로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 러빙핸즈가 멘토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2번 18시간의 그 양성 과정을 마치면 그 여러분 사는 그 지역의 멘티를 발굴해서 매칭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필요하고요. 일단 내가 지금 너무 막 바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후원으로 같이 참여하시다가 계속 소식을 받고 하다 보면 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